2016년 2014년 6월 28일이군요. 책읽기 낭독이다. 봄 30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나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나는 누구이고 찾을 나는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사는 길이 열린다. 나를 정신이라고 하면 몸은 내가 사는 집이고 마음은 내가 부리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한눈을 자주 팔아 자주 집을 비우는 사이에 심부름꾼하던 녀석이 쿠데타를 일으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행랑채로 몰아내고 하인을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집도 빼앗기고 하인의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인이 하인이 되고 하인이 주인이 된 것이다.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얼빠진 신세가 되어 속박과 울분과 불안을 느끼며 불종과 저항과 해안을 머금고 가난하고 괴롭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막연하나마 나를 찾아야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단박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찾는 나를 마음의 하인이라고 하면 찾을 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아이고 요즘에 책을 좀 안 읽었으니까 정확하게 좀 읽자. 찾는 나를 마음의 하인이라고 하면 찾을 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찾는 나가 바로 찾을 나라는 것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이미 찾겠다고 나선 그 나가 바로 찾을 나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이 든 것이다. 나를 찾았으니 그 이후에는 항상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하며 살면 된다. 그것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다. 주인 노릇이란 내가 사는 집,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 마음을 잘 사용하고 정비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천지 만물과 허공 법계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봄 30일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마음을 비우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간 곳 없이 절대 무한의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도 환하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공부를 해야지.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하도 이건 왜 여기 있고
30일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마음을 비우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간 곳 없이 절대 무한의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까지 인간이 꿈꾸고 추구하던 파라다이스 천국 극락이 마음을 비운 순간 단박 이루어진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하고 획득한 모든 이 세상의 재생명리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 사라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배설하고 쉬고 잠자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마음을 비우기 이전과 겉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대야로 거듭난 자,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겉모습을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 달라진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속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볼 때 보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들을 때 듣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느낄 때 느끼는 나가 마음속에 없다는 점이 마음을 비운 사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려면 천만 가지 기억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불의에 해당하는 나만 비우면 된다. 생각하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만 비우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된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사라져야 하늘이 열린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마음을 차지하고 몸을 부리고 있는 이상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국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절대 무한의 세계가 된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찾는 나와 찾을 나라고 하는 주객 상대 유한의 장막이 거치면 절대 무한의 하늘이 열린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에 속하면 답답하고 비좁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아무리 즐겁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여도 갈등,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갈등과 속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살지 않으면 상대 유한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면 행복과 평화는 그림 속에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행자를 비워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더 이상 심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봄 32 정신을 차리고 살다.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신은 고요하고 투명하며 절대 무량한 본연의 나이다.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지만 정신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나나 지금의 나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정신 나가다, 정신 들다, 정신 차리다라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 표현 속에 삶의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치시기를 정신이 있나? 들어왔나? 없나? 나갔나라고 물으시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으로 훈계를 끝내셨다.
정신이 나갔는지 들었는지를 알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산다는 것이다. 주인은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보고 살핀다. 안을 들여다보고 무심의 상태인지 유심의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유심의 상태에서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을 이루면 정신이 나가게 되고, 무심의 상태라도 혼침이 있으면 정신이 나가기는 마찬가지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정신이 드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산란해진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 생각이 둘로 분열하여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신이 희미하고 어두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마음 생각이 정신의 광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희미하고 어두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한 가운데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고, 무심한 가운데 마음이 희미하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정신 차림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항상 유심한 가운데 생각을 분리되 산란하고 위태로워지기 이전에 그 모든 생각들을 한꺼번에 놓아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심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리면 혼침에 빠지기 이전에 창조적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을 차려 무심과 유심을 번갈아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그러한 가운데 들고 남 오고 감이 끝이 없다.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정신 차리고 사는 한 가지 큰 일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 봄 33 정신의 혁명.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서 마음과 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 생각이나 몸 물질이 우리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 정신과 주인이 아니라 마음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주인이 아닌 마음의 노예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마음 생각이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잘 따르기는 가능 오히려 마음에 끌려다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정신이 나간 사이에 우리의 심부름꾼에 지내지 않던 마음이라는 놈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은 주인을 내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인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예 아닌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은 마음이란 놈이 이룩한 노예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 사회라고 자랑하여도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가짜가 만든 가짜 세상이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요, 생각은 노예가 된 세상이요, 물질 만능에 타락한 세상이다. 인간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되었고 인간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다. 인간은 체제, 제도, 법률, 윤리도덕, 종교, 교육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산다. 심지어 오락, 스포츠, 봉사활동, 명상, 마음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정신 차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마음이 순순히 주인 자리를 내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뒤집어 엎는 수밖에는 없다. 마음이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 수밖에는 없다. 우리를 속이고 속박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조직과 권위에 복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부정하여야 한다. 대부정이야말로 정신의 혁명이다. 혁명이 성공하여야 자유인이 탄생한다. 자유인이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어야 한다. 세상은 일순간 진실하고 아름답고 착한 세상으로 변한다. 대부정이 대긍정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정신혁명이 이루어져야 사이비 세상이 사라진다. 다시금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를 수호하려면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봄 34 개념정리.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가짜의 나를 진짜의 나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스스로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별것을 찾아 밖으로 한눈을 자주 팔았기 때문이다. 별것 재생명리를 찾기 위해 한 생각을 내어 그 한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나로 착각하게 되었다. 생각이 전면에 나타나고 우리는 뒤로 물러앉게 되었다.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되었다. 소탐 대시라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되었다. 생각에 막혀 우리는 밖으로는 비추면서도 안으로는 비출 줄 모르게 되었다. 생각이라고 하는 가짜의 나가 이끄는 삶은 늘 나를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로 분열시켜 놓고 서로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립갈등 투쟁을 유발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는 사라질 운명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가짜가 주도하는 삶은 아무리 먹어도 춥고 배고프고 허전하고 공허하다. 하나의 나가 둘로 분리된 상태이므로 언제나 괴롭고 슬프며 나머지 반쪽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남는다. 생각, 물질의 노예가 된 삶은 사이비 세상이다. 가짜에게 깔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집는 수밖에 없다. 생각에서 나온 모든 수행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잇따라 좋다는 생각과 나쁘다는 생각 두 가지 생각으로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생각의 메커니즘을 부수어 버려야 한다. 생각이 분열하고 대립 갈등 투쟁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며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미 부순 것이다. 항상 정신을 차려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돌아볼 정도가 되고 한 생각도 없는 경지에 이르면 안과 밖의 구분도 사라진다. 완전히 뒤집어 우리가 전면에 부상하여야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다. 분열이 사라져 통일이 되면 통일이라는 말도 필요 없다.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가 드러나면 온통 진짜밖에 없다. 항상 생각을 놓치지 않는 늘봄이라야 안심인명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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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